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준규입니다. 자, 16학년도 수험생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과목 선택 가이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탐구는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특히 이제 과탐이나 사탐이나 딱 한정된 범주에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뭐 과탐을 선택할 수도 사탐을 선택할 수도 크게 보면은 더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이 선택 가이드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탐런? No. 준규런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가 어떤 수강평을 보다가 준규런 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면서 좀 인상 깊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사탐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같아서 요 사탐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탐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준규런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수강평 2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예요. 지식밥차 느낌으로 들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심. 사상가의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시니 왜 이 사상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능해짐.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 사회탐구를 공부를 안 해보시다가 이번 기회에 사회탐구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은 이제 특히 윤리 과목을 공부하지 않다가 혹은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지 않다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생 암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암기의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상가 이름이 칸트인데 걔 이름이 왜 칸트야? 뭐 그걸 제가 엄마 아빠의 심리를 추론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 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수강평에서도 그렇고 제 수강평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한결같아요. 뭐냐? 이해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머리에 들어와요 라는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밥차도 그렇지만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저도 암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무언가를 제가 전달하려면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것보다도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곱씹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윤리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네? 좀 낯설고 변형된 선지가 나오더라도 이런 사상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다, 맞겠다, 틀렸겠다. 낯선 선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준규 목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수강평이 엄청 많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 강의의 좀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일단 납득이 돼야지 내가 뭔가를 이해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을 충분히 납득시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납득하고 이해해야 내가 암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죠. 며칠 전 준규런친 요 수강평에서 이제 시작된 제목인데 수강 신청은 여러 해 놨는데 교재를 사고 강의를 들은 지는 이틀인가 3일인데 하루 종일 사문만 들어요. 이게 뭐 사문만 그렇겠습니까? 생윤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딴 것보다도 재미있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의가 흡입력 있고 재미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치 지식밥차를 강의화시킨 것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몇몇 그 생윤 강의나 사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식밥차보다 개인적으로 더 재미있다라고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강의를 좀 탄탄하게 플롯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다 보니 일단 재미있다는 건데 근데 뭐 재밌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첫째, 일단 재미있다는 거고 둘째, 그러면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막 개그맨처럼 막 웃겨요 막 이런 재미는 아니지만 그 공부하는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딱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짜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면서 이해되는 강의를 항상 추구하는데 일단 재밌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완강을 할 수 있게 여러분 힘을 길러드린다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탐론을 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사탐을 선택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아니에요. 강의를 선택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성적을 잘 올려주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강사를 선택한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강의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특히 탐구 과목은 국영수에 비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재미가 없거나 강의가 흡입력이 없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한정 이걸 미루게 되는 그런 나쁜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방지해 드립니다. 아까 수강평에서 보셨죠? 3일 내내 3원만 들었대요. 아마 그 친구 3일 내내 3원만 들었으면 3일 만에 완강했을 겁니다. 강의가 몇 강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웃겨요, 이런 재미있어요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완강을 해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강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해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뼈이과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머리에 못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정말 다양한 배경적 지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예시와 그리고 이 강의 내에서 여러분 플롯 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제 강의 안에서 여러 차례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강의는 외운다기보다는 받아들인다. 여러분도 납득한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점.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탐론을 고민하시는 분들, 다른 것보다도 지식박차를 정말 내가 즐겨보셨다라고 한다면 준규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어떤 과목이냐 이런 생각 없이 그래, 어준규가 강의하는 사탐 과목을 가지고 한번 내가 사탐론을 해서 준규론을 한번 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커리큘럼 이제 이 사탐 선택 가이드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첫 번째 0번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후회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후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큰데,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3월달이나 4월달쯤 가가지고 정 과목이 내가 안 맞아, 그러면은 과목을 갈아타는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5월 정도까지는 갈아타더라도 충분히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능성과 확률의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탐구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N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과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탐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탐구는 고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 수학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배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2년, 13년 동안을 공부해온 과목이잖아요. 이게 한 바퀴를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수학은. 근데 사탐, 과탐 어떤 과목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걸 이용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걸 이용하고 이런 과목이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 생노베부터 시작해서 심화와 문제풀이까지 끝내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는 N회독이 생명이에요.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탐구 과목을 과탐이 됐든 사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N회독에서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N회독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특히 이 시점에 과목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냥 무지성으로 사람들이 다 사탐론을 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사탐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선택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이유와 논리체계를 좀 명료하게 만들어 놓고 가셔야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 지점에 내가 과목 선택 이유를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뭐 현타는 좀 오지만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지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과목을 그냥 남 따라서 선택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남이 결정해준 과목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딴 거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다 장단은 있거든요. 다만 그 중에서 나랑 가장 맞는 걸 선택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그 이유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애내독을 해서 만점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딴 것보다도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내가 왜 이걸 선택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좀 갖고 가시기를 권한다. 그래서 이 과목 선택 가이드는 딴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이유를 저랑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저는 크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고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끌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수업이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재밌어서 웃기니까 즐거워요. 이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 1회독을 할 수 있고요. 일단 1회독이 돼야 돼요. 사탐은 무조건 1회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보태나갈 수 있는 과목인데 1회독 자체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중요한 과목인데 내가 진짜 특정 과목에 너무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회독 자체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과목에서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선택하고 아무리 뭐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등급은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 일단 내가 가장 끌리는 내용.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좀 배제하는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물론 어떤 것이 내가 좀 싫어하고 어떤 거에 좀 알러지가 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준규런을 하시면 그죠? 일단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과목도 최애 과목으로 제가 바꿔드릴 수 있어요. 아까 3일 내내 사문만 들으신 그런 분들처럼 3일 내내 여러분 윤리만 들어도 즐겁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본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거를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응시자 수인데 응시자 수 같은 경우에는 딴 것보다도 이제 등급 컷의 안정성과 아주 큰 관련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만점 1등급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위권이 너무 몰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사탐런 현상이 올해는 더 가속화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위권이 좀 두툼해지면서 이제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너무 상위권이 몰려서 등급 컷이 너무 올라가면 이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사탐론을 좀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 응시자 숫자가 조금 많으면 등급 컷의 안정성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응시자 수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고요. 내신과의 연결성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N수분들은 어차피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어쨌든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공부하면서 탐구를 병행하고 또 뭐 이제 수시철 되면 또 수시 원서도 쓰고 논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고3 내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선생님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 다르잖아요. 물론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묻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학습을 하는 내용은 동일해서 분명히 학습량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내신은 진짜 세세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개괄적인 부분들은 훨씬 머릿속에 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능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내신을 병행하시면은 이게 수능에 좀 개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내용에 플러스 세세한 내용까지 학습하도록 만드는 내신이 좀 시너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내가 사탐 과목으로 깔려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충분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선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죠. 개념의 양인데 뭐 이거는 사실 강사마다 조금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이 개념의 양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양도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끌리는 거랑 내신과의 연결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다 사정들이 있겠죠. 뭐 내가 끌리는 게 뭐다. 이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내신과의 연결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되는 거라서 저랑 여러분들은 요 응시자 수와 개념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 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 컷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1등이 사회문화, 2등이 생활과윤리, 3등이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이 가장 이제 등급 컷과 관계돼가지고 조금 더 상위층이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등급 컷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올해 이제 수능에서 어쨌든 제가 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수능에서 표점도 굉장히 잘 나온 그런 과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과목들에 속하기 때문에 별로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을 더 하진 않겠고요. 다음입니다. 이제 개념의 양이죠. 요 개념의 양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제일 적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단언컨대 사문이 제일 적습니다. 사문은 현장에서요. 개념이 8주면 끝납니다. 1월달, 2월달 수업하면 개념 끝이에요. 기출문제도 웬만한 기출문제까지 다 풉니다. 제 개념 교재에서. 보통 제가 사문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기출문제를 이 개념 강의에서 이게 또 과탐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념 따로 기출 따로 이렇게 이제 많이 풀지만 물론 사탐도 개념 따로 기출 따로 저도 기출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사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개념에서 최대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문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어쨌든 개념 단계에서 개념도 가르치지만 OX 플러스 우리가 객관식 문제 해가지고 OX는 여러분들 아마 한 300개 정도씩 풀어드릴 거고 개념 문항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 넘게 풀어드리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개념 안에서 개념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에 대한 기초적인 틀까지 어느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문은 그 개념이 끝나는 시간이 8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그냥 어떤 과목을 들이대도 가장 압도적으로 개념이 짧아요. 대신 사문도 여기다가 12주라고 써놓은 건 어쨌든 개념 문항이 17개 정도 나오지만 도표가 대략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도표의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도표를 익혀가는 시간이 4주 정도. 짧으면 한 3주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문은 한 바퀴를 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600에서 170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윤이랑 윤사는 비슷비슷한데 생윤보다는 윤사가 조금 더 학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윤이 한 1700분 정도다라고 하면 윤사가 한 1800에서 한 1900분 정도 요 정도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700, 한 1800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요 숫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130문제 정도는 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숫자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개념만 놓고 보면은 거의 요것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의 양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작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념의 양이 많다 적다는 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과목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는 공통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그 자체로서 유의미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개념의 양이 짧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구는 N회독이 생명인데 N회독을 하기 훨씬 더 유리한 N회독의 부담을 훨씬 더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반복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반복이.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탐구를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 특히 내가 고3 현역이야. 아니면 이제 사탐론을 막 고민하고 있어서 사탐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분들이 공부량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은 어쨌든 탐구는 고여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고여있는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우리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N회독이 용이하고 개념량이 작은 과목을 선택하면 나도 충분히 N회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갓 개념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과
개념을 한 3바퀴 정도 돌리고 들어가는 것과 당연히 후자가 1등급과 만점을 쟁취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조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념량이 작은 걸 선택하시면은 이런 유리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제 과목별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윤은 일단 윤사에 비해서 학자 수가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념의 그 양도 비교적 조금 더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근데 생윤은 되게 지엽적이고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많다던데요. 맞죠. 충분히 맞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량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생윤의 공부량이 많아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낯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낯선 학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낯선 학자가 등장하면 대부분 국어처럼 독해 문제로 해결이 거의 다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엄청 위협하지는 않고요. 주로 낯설고 조금 지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나오는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곳에서 지엽적인 개념이 나오면 우리가 공부하고 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생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킬러 주제 범위 자체도 굉장히 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면 또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생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서 대비를 하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생윤 윤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사문이 개념량이 가장 작으면 사문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실제로 저도 8월 달이나 9월 달에 급하게 사탐론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사문을 추천합니다. 왜냐? 한 과목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사문이 제일 좋죠. 개념량이 압도적으로 짧고 또 내가 좀 수리적인 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표도 되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을 많이 추천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사문보다 생윤이나 윤리과를 조금 더 추천하냐면 내가 수능장에 가서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혹은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사문보다는 윤리과 과목을 선택하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드려요. 상대적으로 낯선 것도 좀 나올 수 있고 사문보다 개념도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윤리과 과목을 선택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타임어택이 없다는 겁니다. 사탐에도 타임어택이 존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답률 1, 2위 문항보다 3, 4위 문항이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설해 드렸냐면 아마도 3, 4위 문항을 푸시느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1, 2위 문항을 건드리지 못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도 드렸거든요. 사문 같은 경우에도 점점 좀 타임어택으로 시간을 쪼여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생윤이나 윤사는 그런 시간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심리적 압박이 조금 덜한 과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윤리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좀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개 중에서도 생윤은 개념도 작고 킬러 주제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엽적인 게 없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엽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윤사죠. 윤사 같은 경우에는 학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문제가 정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윤사 문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어려운 문제 안에서도 이 선지를 제시문을 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준다든지 비교적 생윤보다는 낯선 내용이나 좀 어려운 선지를 덜 악독하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많지만 문제가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나왔던 선지를 정확하게 회독하고 이해하고 가면은 1등급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윤사 올해 선택자가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사회문화가 타임어택이 굉장히 조금 더 강해지고 있고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더해질 거기 때문에 6평이 끝나고 생윤사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요 윤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빡빡해질수록 타임어택보다는 그냥 개념이 좀 있어도 차라리 배워서 내가 외울 게 조금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생윤 문제가 윤사를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선지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해설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생윤과 윤사를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너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겹치는 거는 뭐 일정 이상 넘어갈 수가 없겠지만 선지의 느낌이나 함정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닮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사를 선택하면 생윤과 일단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윤과 윤사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사 타임어택이 없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압박이나 시험에서 내가 시험 운영 능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분들은 윤리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의 강의 특징입니다. 사회문화는 컴팩트한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 장점이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사회문화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과목만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컴팩트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표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간 운영만 잘하면은 도표 논리가 옛날만큼 복잡하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오답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결정이 다른 개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문제 논리를 꼬아놨느냐에 있지 도표가 막 이게 뭐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도표 출제가 요즘은 조금 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도표 때문에 조금 장벽이 있어서 이걸 내가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요즘은 개념 문제를 푸는 속도만 조금 숙달이 되시면 도표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정말 빠르게 이 사회탐구 과목을 한 바퀴씩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정적인 등급컷. 사문은 이 도표도 그렇고요. 어려운 문항, 그러니까 문항별로 난도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탁탁탁탁탁탁 나눠지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컷의 형성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만점이 1등급이 갑자기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급컷을 못 맞춰가지고 뭐 수시 등 최저를 못 맞춘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이고 또 도표가 쉬워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정적으로 도표를 손을 못 대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등급을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한 과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추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윤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일단 개념은 무조건 한 바퀴를 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건 인강도 마찬가지고 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개념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윤은 요즘같이 조금 난도 있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심화 강의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심화 강의는 좀 선택적이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심화 강의까지는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기타 나머지는 좀 선택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탐 과목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개념을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 개념은 내가 A 강사를 들었더라도 심화 개념은 B 강사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모의고사는 C 강사 걸 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강사들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지 다른 개념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한 바퀴 돌리는 게 필수적이고 다만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개념을 끝난 다음에 심화 강의까지는 제 강의 커리큘럼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개념 완성, OX 특훈까지는 필수적으로 타시고 그 다음부터 OX 특훈까지 끝나면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의 지식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문은 일단 개념은 무조건 필수죠.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문 개념을 내가 들을 시간이 없다 혹은 사문 개념이 너무 많다?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탐구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도표도 다 들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도표도 점점 유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도표에서 이런 거는 조금 선택적인 거
요런 거는 조금 필수적인 거. 요거를 올해는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도표를 꼭 들으시면은 요렇게가 이제 한 바퀴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요즘 사회문화는 어쨌든 개념문항에서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자 만점을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했었던 심화 유형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어렵게 꼬아가지고 시간을 쓰도록 만든 그런 문제를 좀 숙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나는 하기가 싫다. 그런 데까지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다 하시면 개념이랑 도표까지만 끝나고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가셔도 어쨌든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시간을 끄는 형태의 유형들이 있으니까 이 모의고사 풀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연습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윤사죠. 개념은 당연히 필수고요. 심화가 시간이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는 걸 통해서 일단 지엽적인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는 반드시 필수적이죠. 만약에 심화나 개념 끝나고 나서 다른 커리큘럼을 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모의고사랑 EBS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남도 있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일단 어떤 과목을 들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은 언제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한 5월 달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개념은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여러분 선택하시든지 3월 달까지는 개념을 파이팅해서 열심히 개념을 듣는데 집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나아갈까요? 그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치르면서 제가 점수가 이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빠른 완강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선택하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마찬가지예요. N회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서 이 빠른 시작을 통해서 빨리 완강을 하셔가지고 이 회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탐은 무조건입니다. 일단 1회독을 하시면 그 다음 공부 방향은 여러분 스스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1회독까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1회독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개념을 더 듣는 게 맞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일단 완강하시기를 여러분께 최대한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